숨겨진 아이 평범한 가정을 흔든 30년의 비밀. 내가 산 세월이 다 거짓인 거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 않은 자식이 한 명 더 생긴다면 어떠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0년을 한 남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남편 회사 부도 났을 때 친정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낯선 20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종수 씨 댁이 맞나요? 그 청년의 눈매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그 눈이 남편의 눈이라는 것을. 30년을 마주보고 살아온 그 눈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이 여자의 삶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이 삶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게 가능한 일인지. 경기도 수영시 영산구의 한 아파트.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이 집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에 아이들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부엌에는 살림 잘하는 안주인의 손길이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막걸리가 항상 2병 놓여 있고 거실 창가에는 아내가 정성껏 키우는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김정숙, 올해 57세입니다. 슬하에 2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 이수연은 32살로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고 작은 아들 이민주는 29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취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종수는 올해 61살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김정숙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2-3가지를 준비합니다. 남편 이종수가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으면 정숙은 그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냅니다. 오늘도 수고해. 이종수는 늘 그 한마디를 합니다. 정숙은 늘 그래요, 당신도. 라고 답합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아침 풍경입니다. 정숙이 이종수를 만난 건 27살이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키도 그저 그렇고 잘생기지도 않고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눈이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정숙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종수는 당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떤 딸은 월세도 겨우겨우 냈습니다. 정숙은 그 시절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며 가게를 보탰습니다. 둘이 합쳐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이종수가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정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큰딸 수연이를 낳고 또 3년 뒤에 민준이를 낳으면서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이종수는 그 즈음부터 인테리어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40대 중반에 작게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도 없이 혼자 했습니다. 정숙이 사무일을 도왔습니다. 전화 받고 견적 정리하고 거래처 관리하고 그렇게 둘이서 일궈낸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5명입니다. 작지만 안정된 회사입니다. 아이들도 잘 컸습니다. 수연이는 남부럽지 않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민준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이 잘 커준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못 배우고 못 가진 것들을 아이들이 다 이뤄준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57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때가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수연이네 아기도 곧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외손자, 외손녀 생각에 요즘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인형도 만들고
아기 베넷저고리도 미리 사뒀습니다. 남편 이종수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슬쩍슬쩍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024년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오전에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장을 가득 봐왔습니다. 주말에 수연이네가 온다고 해서 갈비찜 재료를 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샀고 이종수가 좋아하는 두부김치 재료도 챙겼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쉬다가 재료 손질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딩동. 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배달 오기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고 정수기 점검이나 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은 잠깐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키가 꽤 컸습니다. 180은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이종수 씨 댁이 맞나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 이름을 알고 있는 낯선 청년. 거래처 직원인가? 아니면 직원 가족인가? 아니면 무슨 민원이라도?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청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이웃집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종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는 됐는데 받아들이기가 안 됐습니다.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청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아이들. 수연이와 민준이의 어린 시절 눈. 그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곧 이종수의 눈이었습니다. 30년을 마주보며 살아온 남편의 눈.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 나지 않게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라 쿵쿵쿵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눈앞이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게 말이 되나? 정숙은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청년이 여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인터폰을 봤습니다. 청년은 아직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단정히 벗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에 청년은 소파 맨 끝에 아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기 앉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앉은 것처럼. 정숙은 부엌에 가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이 상황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청년 앞에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25살이에요. 이준혁. 이씨 성. 정숙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성함은요?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인생 어느 구석에 있던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숙은 30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박미라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이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암입니다. 위암 3기예요. 작년에 발견했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많이 힘드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건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정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받으시면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수영에 산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말을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아니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혼자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평생. 그 마지막 말에 정숙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종수 씨, 저 지금 연락드려도 되나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한테서 들은 건지 아니면 직접 알아낸 건지. 잠깐요.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정숙아?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 빨리 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종수가 집에 도착하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현장이 좀 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40분 동안 청년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이 터져나와서 사실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연신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고 또 참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가 나야. 이종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청년을 보고 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종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딱 12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12초가 정숙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거라면 괜찮습니다. 갑자기 낯선 청년이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종수의 표정은 당황함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데 알아보는 표정. 아니, 처음 보는 게 아닌 표정. 이종수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이종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야? 이종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래요. 세 글자. 당신 아들. 이종수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빠르게 회색으로 변하는 걸 정숙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종수는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까 정숙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박미라라는 어머니, 위암 3기,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꽤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종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인정해요? 이종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종수 자신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귀가 멍멍하고 정신이 없는 느낌. 미안하다고요?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한 거를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종수는 고개를 다시 떨궜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돌아갔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이종수는 아무 말도 못했고 정숙은 조용히 문을 닫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종수와 정숙 둘만 남았습니다. 이날 밤이 정숙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수가 정숙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결혼 전에 박미라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3년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이종수는 그때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던 시절이었고 박미라는 공사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둘이 헤어진 건 박미라의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종수는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직업도 안정되지 않았고 집도 없었습니다. 박미라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종수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기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박미라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일하던 현장도 옮겼습니다. 박미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친구 소개로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을 만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습니다. 박미라와의 일은 지운 과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운 과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겼는데 지우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이종수 씨? 이종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25살이에요. 25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그 아이 어머니는 지금 암이에요. 그게 당신 잘못이에요. 전부 다.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잘해준 거 다 진심이었어요? 이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아. 대답해요. 진심이었어. 너는 진심이었어. 그런데 왜 말 못했어요? 30년 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이종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종수가 우는 걸 정숙은 몇 번 못 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민준이가 큰 병 걸렸다 나았을 때. 그리고 지금. 말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 무너졌네요. 결국.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말 섞기 싫어요. 나 방에 들어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종수는 거실 소파에서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정숙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무슨 날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평소엔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안 쳤는데 그날은 침대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종수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밥을 짓다니.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 그냥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알아야 하나. 민준이는 알아야 하나. 수연이는 임신 중입니다. 배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되나?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은데. 민준이는 성격이 예민합니다. 아버지한테 원래 애정이 깊은 아이입니다. 이종수가 많이 챙겨줬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민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연락처까지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이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결국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 밝은 목소리가 정숙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놀라지 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엄마 아픈 게 아니야. 그냥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민준이도 같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그때 다 얘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 안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종수는 정숙에게 밥상을 차려다 줬습니다. 국이 좀 싱겁고 반찬이 어설펐지만 차려줬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었습니다. 반은 먹다가 내려놨습니다. 준혁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종수가 멈췄습니다. 만나야지. 만나서요?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이요? 지금까지는 책임 안 져도 됐어요? 25년 동안. 이종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건 당신 결정이에요. 근데 이것만 알아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한테 들어오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냐고요. 그게 공평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남편 박재현과 함께 왔고 민준이도 왔습니다. 정숙은 갈비찜을 하긴 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30년 살림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정신이 없어도 손은 움직였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이종수는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조금씩 챘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수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숙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이종수도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아빠가 얘기할게.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이종수 스스로 말하겠다고 한 게. 이종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이와 민준이 앞에서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미라라는 여자, 숨겨진 아들, 화요일에 찾아온 준혁. 아이들 표정이 변하는 걸 정숙은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눈이 커지다가 눈물이 차오르다가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더니 그 다음엔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종수가 말을 마쳤습니다. 오랜 침묵. 아빠.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 우리한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숨겼다가. 미안하다. 민준이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이게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민준아. 정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엄마도 지금 받아들이는 중이야.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수연이 남편 재현이가 아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충격이었겠지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갈게요. 민준아, 앉아. 엄마, 저 지금 아빠 얼굴 보기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종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종수 앞으로. 어머니가 많이 힘드십니다.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종수는 정숙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보여줬습니다. 정숙은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숨기지 않은 것. 다녀와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같이 안 가도 돼?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종수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저 빠지면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박미라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안군에 있는 중형병원이었습니다. 준혁이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더니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어요. 같이 왔어요.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6인실 병실에서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박미라가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박미라는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있었고 피부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형형한 눈빛. 그 눈이 이종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셨네요. 박미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네.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같이 오셨군요. 부인도. 네. 저도 왔어요. 정숙이 직접 말했습니다. 박미라가 정숙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한테요? 네. 당신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신 가정에 상처를 준 거니까요. 정숙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숙이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박미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종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박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아들 준혁은 방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 시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숙이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이종수 씨. 이종수가 돌아봤습니다. 나 지금 당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요.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준혁이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예요. 아버지 없이 25년을 살았고 어머니가 암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잘해줘야 해요.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 설명해야 해요. 특히 민준이한테.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건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어깨가 들썩이지 않게 소리가 나오지 않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종수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 아이들 잘 키웠다는 것, 함께 고생했다는 것. 그건 진짜입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안에 이 비밀이 같이 있었다는 것도 진짜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짜라는 게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화난 거 알지? 근데 엄마가 제일 힘들 것 같아서. 뭐가 필요하면 말해. 그 문자를 받고 정숙은 한참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자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아빠가 야속하다고,
그래도 엄마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각자의 방식으로 이 충격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종수는 준혁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한테 미리 말하고, 어딘 가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이 3주 만에 채워질 리 없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정숙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와주셔서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오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와주셔서 저도, 저희 어머니도 위로가 됐습니다. 메시지가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 이 청년이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숙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미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원망스러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일 순 없으니까요. 정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너도 힘들었겠다. 몸 건강히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뭔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2달이 지났습니다. 박미라의 항암 치료가 계속됐습니다. 준혁이는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종수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종수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종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뭔가 할 때마다 정숙에게 먼저 말하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게 나름의 사과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옆에 앉은 이종수를 봤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낯설었습니다. 아니, 새로 보게 됐습니다. 이 남자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된 후에 보는 남자. 완전하지 않은 사람. 도망쳤던 사람. 비겁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아이들 아버지. 함께 고생한 사람. 늙어가는 사람. 용서란 무엇일까요? 정숙은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용서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힘든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친구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정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정숙아, 너 이혼 생각 없어?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용서가 돼? 용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나 이 남자랑 30년을 살았어. 그 30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 그걸 다 없애기가. 아직은 못하겠어. 친구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살아봐야지. 더 살아봐야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게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2달 반이 지났을 때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2kg.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눈을 감고 빨갛고 작은 얼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이종수도 왔습니다. 이종수도 유리창 너머 아기를 봤습니다. 그의 눈도 빨개졌습니다. 잠시 후 2사람은 나란히 그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이종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숙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안 떠나줘서.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맙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조금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속 어딘가가. 3달이 지났을 무렵 박미라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김정숙 씨를 만나고 싶다고. 정숙은 혼자 갔습니다. 이종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박미라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박미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프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박미라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숙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준혁이. 잘 부탁드려요. 내가 없어지면 그 애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요. 이종수 씨한테도 그랬는데 당신한테도 부탁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 어머니로서. 정숙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절대 부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박미라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가 될까 봐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정숙은 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박미라가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집에 돌아온 밤 정숙은 이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박미라 씨 만나고 왔어요. 이종수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혼자요? 혼자요. 어떻게 됐어? 준혁이 잘 부탁해달라고 했어요. 이종수가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종수 씨. 응.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동안 못한 말. 이종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망친 거잖아요. 책임을 안 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30년을 숨긴 거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이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또 당신이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요. 아이들 잘 키웠고 나한테 잘해줬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했잖아요. 그것도 진짜예요. 이종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나 지금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바꿔줘요. 뭐든지. 앞으로는 나한테 솔직하게 살아요. 뭐가 있으면 말하고 힘들면 말하고 잘못했으면 말하고. 그게 되면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종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게. 약속할게.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보름 후였습니다. 준혁에게서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외가 쪽 친척 몇 명, 박미라와 가까웠던 친구들 몇 명. 정숙과 이종수도 갔습니다. 조문을 갔습니다. 준혁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얼굴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다가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삼키면서 울었습니다. 정숙이 그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한동안. 이종수는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미라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종수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남편의 그 순간은 남편 혼자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영 영산구의 그 25평 아파트. 아침 6시 정숙이 일어납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이종수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그래요, 당신도. 30년 동안 반복된 아침 풍경.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이종수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이번 주에 만난다고 했잖아. 같이 가줄 수 있어? 정숙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수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고 이해도 있고 아직 남은 앙금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보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삶이 원래 이런 건지도 모른다.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것들을 안고 사는 것. 용서가 완전히 되지 않아도,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걸어가는 것.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분들이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키운 화분들. 그 화분들은 오늘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정숙 씨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 삽니다. 이종수 씨와 함께. 완전히 용서했냐고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명절에 한 번씩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종수 씨한테도 정숙 씨한테도. 수연이네 딸은 이제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정숙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그 아이를 볼 때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 서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는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이라고 정숙 씨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드라마 같고 남 이야기 같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가정들 안에 누군가 혼자 안고 사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정숙 씨 같은 분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종수 씨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준혁이 같은 상황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게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